재벌 회장이 자기 자식에게 영원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자기 회사에서 일하자 직접 자릅니다. 낮에는 기업을 경영하고 밤에는 CIA 요원으로 일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한양행을 세운 창업주죠. 오늘은 이 이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7.8조 원을 만들었는지. 자, 1895년 평양에서 태어난 유일한은 9살에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에 있는 소년이 바로 유일한 박사입니다. 그 시절에 생계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신문물을 배워오라고 선교사에게 맡겨서 홀로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이 아버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 시절에 유일한 박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러시아, 중국, 일본 전 세계 각기로 보냅니다. 이유가 뭐냐? 이 아버지가 그 시절에 한국에 온 선교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와서 한국인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상투를 자르고 개화를 하고 또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 스스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요. 이런 이유로 아들들도 신문물을 직접 보고 배우라고 보낸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유일한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좀 뭉클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의 선한 영향력이 향후에 유일한의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무튼간 유일한은 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갔고 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비참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말도 안 통하고 또 그 시절에 동양인이라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한국에 남은 이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생활비까지 끊기게 됩니다. 유일한은 거기서 구두를 닦고 또 신문을 배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유일한은 항상 이런 위기의 순간에 조력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감동해서 도와준 건지 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때에 유일한을 보살펴주는 자매가 나타나고 또 나중에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귀국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거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인생 전체가 아직은 세상에 살만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훗날 그가 성공을 해서 어려운 때에 이렇게 자기를 도와준 미국인 자매에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다가 한 명이 죽으면은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주면서 보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미시간 대학교도 잘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라초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진짜 유일한 이분은 뭘 해도 될 사람이구나 싶었던 게 그 먼 이국 땅에서 미국에서 이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나게 돼요. 뭔 사업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 하면 만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만두 속재료인 숙주를 파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은 이걸 떼다가 팔면 대박이 나겠다 싶어서 녹두를 수입해와서 숙주를 기른 다음에 유리병에 상하지 않게 잘 보관을 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통조림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유리병에 담아서 팔다가 사업이 확장되면서 통조림으로 바꿔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성공을 거둔 그는 21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굶주리고 병든 동포들을 보면서 아, 내가 나무를 팔아서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대성공을 거둔 라초이라는 회사를 동업자에게 넘기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전 재산을 털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건강한 국민만이 나라를 찾을 수 있다라는 신념에서 제약회사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생고생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가만히만 냅둬도 잘 굴러갈 그 회사를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로 신화가 시작됩니다. 진짜 이분은 난 사람인 게 다시 한번 안티프라민이라는 약을 출시를 하면서 사업에 또다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안티프라민이라는 약을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몇 번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또 그는 당시에 한국에서는 최고 품질이라고 여겨졌던 일본 약보다도 더 좋은 약들을 어렵게 떼와서 싸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의 경영은 항상 늘 시대를 앞서 있었어요. 1936년 그는 한국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종업원 지주제가 뭐냐? 주식을 시사의 10분의 1 가격으로 직원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현재의 스톡옵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라초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제도를 실제로 목격했기에 가능했었던 일인 거죠. 아버지가 신문물 배우라고 미국에 보냈더니 정말로 좋은 것만 쏙쏙 빼와서 도입하고 팔고 이랬었던 거예요. 1962년 상장 때는 또다시 전설을 만듭니다.
상장 당시 주식이 주당 600원의 가치가 있었지만 이 유일한 박사는 고집을 부립니다. 국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니까 액면가 100원에 내놓아라. 이 600원짜리 주식을 100원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임직원들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결국에 이 유일한 박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100원의 주식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증권사가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는 상장을 자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수단으로 봤었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반전이 있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1945년이었거든요. 그의 나이 50살이었죠. 그런데 그는 갑자기 미국의 비밀정보기관, 지금 CIA에 전신됐었던 OSS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창 진주만 전쟁이 터지고 미국과 일본이 날카롭게 대립을 할 때였어요. 미국이 이때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한국인들을 낙하산에 태워서 먼저 한반도에 침투시킨 다음 일본군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유일한이 여기에 자원을 한 거예요. 당시에 10팀이 침투하면 7팀 이상이 전멸할 거라는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이 어엿한 기업 회장님이 가족들도 다 있는 가장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죽겠다고 뛰어들었을까요? 진짜 이분은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때 나이가 50세였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낙하산 침투, 폭파 훈련까지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어쨌든 이 작전이 실행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작전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웃긴 게 이 사실이 그가 죽고 20여 년이 지난 뒤에야 미국의 기밀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생색조차 내지 않으셨던 거죠. 자, 다시 유한양행 얘기로 돌아와서 유한양행의 성장은 눈부셨지만 유일한 박사님은 또다시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의 정치 지원금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지원금을 낸 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사업권을 주던 때였어요. 실제로 삼성 이병철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도 정치 후원금을 대줬죠. 정주영 회장은 훗날 정치 자금을 안 주면 그때는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가 기업에 빌려주던 자금이 국민들 예금에서 나온 돈이라 한창 문제가 컸었죠. 아무튼 어김없이 이 유한양에도 정부가 후원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유일한 박사님은 이 요구를 거절을 하게 돼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에 분노한 정권은 거의 한 달간, 21일간 유한양행 장부를 뒤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때도 세무조사를 하면 100이면 100 다 걸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먼지 한 톨 나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짜 옹졸하게도 판매하는 약을 다 모조리 수거를 해가요. 그래서 성분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용량이나 성분이 단 0.1%의 오차도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유일한 박사는 제조 과정에서 증발하거나 또 줄어드는 양까지 미리 계산해서 성분들이 조금씩 더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이분은 어디까지 가시려고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슨 동화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조사를 시킨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되려 감동받아서 직접 유일한 박사에게 모범납수장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정직이 최고의 상수라는 걸 몸소 증명해낸 거죠. 이후에 유일한 박사님은 미국에서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 사진 속 유일한 박사님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아드님이신데 이 아드님도 이때 이미 미국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일한 박사는 장남을 불러서 회사의 부사장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수완이나 머리도 역시 유전이 되나 봐요. 참고로 유일한 박사님 아내분도 엄청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미국 최초의 동양인 여의사였어요. 한국인은 아니고 중국분이신데 아무튼 이 아들도 한국에 와서 어마어마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 최초로 기업의 IBM 메인프레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화장지를 만드는 제지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 킴벌리 합작회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크리넥스, 하기스 기저귀, 화이트, 좋은 느낌 생리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한 킴벌리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박사님 아드님은 정작 유한 킴벌리 회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직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 이렇게 막 파바바바박 치고 나가니까 그 시절 직원들이 이 행보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갑자기 뭔 종이 사업을 해. 신문지국에서 닦으면 되는데 웬 사치제를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들과 직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자 유일한 박사는 단호한 선택을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엄격한 공과를 거치는데 내 아들이라고 사장이 되는 건 불공정하다. 그는 곧바로 아들을 해임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아들은 결국 빈손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1971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건 낡은 양복 3벌, 구두 2켤레, 그리고 평생 쓴 만년필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의 딸 유제라 씨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기며 아버지를 원망할 법도 한데 그녀 역시 미국에서 20년간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직접 모은 유한양의 주식과 또 아버지가 남긴 집터까지 모두 합쳐서 전 재산 200억을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남겼다면서 갑자기 웬 아버지가 남긴 집터야 하실 수도 있는데 아들한테는 정말 땡전 한 푼 안 남겼고요. 딸한테는 살아갈 집과 집터, 또 본인 묘소 주변 땅을 조금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의 주식은 전부 다 사회에 환원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받은 것 전부와 또 자기가 살아생전 모은 모든 걸 전부 다 사회에 환원을 한 거죠. 부녀가 이대째 전 재산을 조국에 바친 정말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개미 투자자의 언어로 결론을 내봅시다. 이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현재 유한양의 시가총액은 7.8조 원에 달합니다. S&P 500 기업이 평균 수명이 15년으로 줄어드는 동안 유한양행은 100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단기이익을 위해서 꼼수를 부린 기업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증발할 것까지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더 넣는 그 정직함이 바로 7.8조 원이라는 거대한 신뢰 자산을 낳은 거죠. 유일한 박사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돈, 생계, 그리고 내가 받게 될 불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세상이 나 하나 또는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한들 일제강점기만 할까요? 6.25 전쟁만 할까요? 결국 제가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랍시고 들이미는 것들이 너무나도 비루한 병명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선한 영향력을 채널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박사를 보면서 이런 분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의 전신이구나. 이분은 정말 내 입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담기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마음만 먹으면 그 시절에 삼성, 현대에 버금가는 재벌가를 만드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본인의 능력, 미국과의 유대관계, 어떤 것으로 보나 그게 가능했던 분이에요. 좀만 더 정부와 타협하고 좀만 더 욕심부려서 기업 규모 좀 키우고 회장직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했으면요. 그런데 스스로 그걸 모두 다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나라면 선뜻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글쎄요. 이 질문 하나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일한 박사의 삶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뿐만 아니라 삶에도 작은 향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한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